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매우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미국은 강력한 대북 압박책을 제안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또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아주 나쁜 행동을 했다면서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reat from North Korea, and that's what it is. It's a threat, and we will confront it very strongly. 또 모든 국가는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수단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One of our capabilities lies with our considerable military forces. We will use them if we must. 그러나 중국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军事手段不应成为解决半岛问题的选项. 러시아 역시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국을 거들었고 이에 미국은 교역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연간 400조 원의 흑자를 보고 있는 미국 시장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하라며 중국을 압박한 겁니다. 결국 추가 대북 제재의 향방을 결정짓는 건 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미중 또는 미러 정상회담이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을 ICBM급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ICBM이면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 탄도 부분이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야 하는데요. 이 대기권 재진입체가 화성 14형에 탑재돼 있던 걸로 확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ICBM급 신형 미사일. 미 국방부가 북한이 시험 발사한 화성 14형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또 미사일 끝부분에 대기권 재진입체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을 분명히 지켜보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평상형 트럭에 미사일을 실어 평북 방현 일대 공군기지로 옮겼지만 그 트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의 제한적 위협에 맞서는 미국의 방어 능력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가상의 북한 ICBM 격추 시험에 성공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폭스뉴스는 미 국방부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 북한의 ICBM 격추를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격추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American intelligence experts were watching as North Korea prepared for that missile launch, watching real time. CNN은 1차 추진체 위에 부착된 2차 추진체가 기술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이번 북한 ICBM 시험 발사의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발표 내용은 북한의 주장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미국 내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우리 군은 동해상에서 이틀째 해군, 공군의 전략미사일을 동원한 합동 실사격 훈련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에 맞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까지 집중 실시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대형 구축함에서 발사된 유도탄이 굉음과 함께 하늘로 치솟습니다. 자체 레이더를 갖춘 대함 공격형 순항미사일 하푼입니다. 인근 호위함에선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함 유도탄 해성-1이 발사되고 하늘에선 긴급 출동한 전투기들이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적외선 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투하합니다. 해공군 합동 실사격 훈련으로 북한의 ICBM 도발에 맞서 한미 탄도미사일 합동훈련에 이은 두 번째 군사적 대응 조치입니다. 이번 훈련엔 3,200톤급 구축함 양만추남 등 함정 15척과 P3 해상 초계기 등이 투입됐고 공군에선 FA-50, KF-16 등 고성능 전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우리 해군과 공군 전력을 이용해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킬체인 훈련으로 유사시에는 적 핵심 시설 등에 대한 타격도 가능합니다. 앞서 한미 양국군은 어제 현무-2A 미사일 등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 즉 한계점을 넘어설 경우 우리군 단독으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과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지칭한 뒤 트럼프 승인을 받아 연합훈련이란 가소로운 군사적 객기까지 부리며 돌아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어제 북한의 북한군 지휘소를 타격하고 평양이 불타는 가상 영상을 공개했었죠. 알고 보니 타격 목표로 보여준 곳이 어처구니 없게도 뜨개질하는 공예 시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양시 지도에 표시된 북한군 지휘부인 인민무력성 지휘소를 우리군이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로 정밀 타격합니다. 이어진 대량 보복 공격으로 평양 김일성 광장은 금세 불길에 휩싸입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맞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아 국방부가 어제 배포한 영상으로 인민무력성 지휘소의 위치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가 표시한 곳을 실제 지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가리킨 곳은 인민무력성 지휘소가 아닌 평양 수예연구소. 평양시 보통강구역 105층 류경호텔 앞에 있는 공예미술 창작기관으로 주로 자수와 뜨개질 기술을 연마하는 곳입니다. 수예를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 소중히 품어와나 발전시켜 나아가려는 숭고한 애국의 의지였습니다. 실제 인민무력성 등 북한 지휘부 청사는 북서쪽으로 2.6km 떨어진 서성구역 긴제동과 석봉동 구역에 자리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강한 경고를 주기 위한 거라면 정확한 정보를 통해 북한에 확실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ICBM을 발사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한 영상으로 정확한 위치는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위협이 커지면서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ICBM에는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구경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군의 한반도 개입 의지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미 본토 타격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ICBM을 주한미군의 사드로는 요격이 어렵습니다. 계획이 헝클어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드라는 무기 체계 자체가 ICBM을 막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사드가 ICBM을 직접 요격할 수는 없지만 신속한 탐지와 정보 제공으로 요격을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드 포대 X밴드 레이더는 미군의 이지스함의 입체 좌표를 전달해 SM-3 함대공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SM-3가 요격에 실패해도 중간 단계에선 GBI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선 미 본토에 배치된 사드가 각각 요격할 수 있도록 긴밀히 연동돼 있습니다. 반드시 빨리 전력을 배치해서 운영이 돼야 될 필수적인 방어무기 체계라고 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한 뒤 선제 공격하는 킬체인을 비롯해 한반도 지형에 맞게 구축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KMPR 등 오는 2020년대 초까지 완성될 이른바 삼축 체계도 북한 ICBM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게 군 당국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발끈한 국민의당은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단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또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이어 국민의당이 이를 저지를 때는 조직적으로 하더니 끝나니까 당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한다면서 검찰 수사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있으면서 검찰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발끈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이와 같은 막말은 결국 우리 국민의당의 등에 비수를 꽂는 야비한 행태라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며 추 대표야말로 진작에 정치권을 떠났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정계 은퇴, 사과를 요구하고 앞으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추 대표의 개인적 발언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당은 오늘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찬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모두 국회 상임위 일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추경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결위엔 야3당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올해 9월 말 10월 초 달력입니다. 온통 빨간색 연휴인데 중간에 딱 하루 10월 2일만 평일이죠. 이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열흘간 이어지는 연휴가 내수를 촉진할 거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장미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연휴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휴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실제 시행되면 9월 30일부터 추석을 지나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최장 열흘의 황금 연휴가 생겨나게 됩니다. 임시휴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만큼 공무원과 공공기관, 학교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따라와 준다면 국민의 휴식권은 물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걸로 국정기획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와 경제연구기관들은 2015년 8월 14일과 지난해 5월 6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했을 때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 연휴로 해외여행이 증가할 경우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졌던 지난 5월에도 국내 소비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 인력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나 일일 노동자는 임시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형평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며칠 뒤면 초복인데요. 최근 닭고기는 값이 비싸져서인지 소비가 좀 줄은 반면 전복, 낙지, 장어 같은 해산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대형 저장시설. 손바닥만한 대형 전복이 출하를 기다립니다. 이른 더위에 보양식 수요가 늘면서 산지에서 급히 들여온 물량입니다. 요즘에 낙지라든가 전복 이게 많이 나가요. 전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통상 6월, 7월은 갈치와 오징어를 빼면 주력 어종이 없는 비수기지만 예년보다 보름가량 빨리 찾아온 더위에 전복과 낙지, 장어 등 보양식용 수요가 늘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닭고기보다 올해는 전복하고 문어를 해산물 쪽으로 많이 식재료가 옮겨갔어요. 여름 보양식의 대표격인 삼계탕의 부진도 한몫을 했습니다. 한 대형마트가 보양식 재료 매출을 분석해보니 지난해 60%에 달하던 닭고기 비중이 지난달 54%까지 떨어진 반면 전복, 낙지 등 수산물 판매는 40%대로 올라섰고 장어의 경우 작년보다 매출이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AI 사태 등으로 전통적인 보양식 재료인 닭고기가 주춤한 사이 그 빈자리를 수산물이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고객의 입맛이 다양해지고 간편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트렌드가 많이 생김에 따라서 낙지, 전복, 장어 등 초복은 엿새 뒤인 오는 12일. 장마가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또다시 찜통더위가 예고돼 있어 보양식 특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석 달째 진행 중이죠. 다음 달 구속기간도 끝납니다. 지금까지 44명의 특검 측 증인 신문이 이어졌는데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2015년 박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이 전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삼성 현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두 사람의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 자료를 핵심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안종범 전 수첩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 중에 일부였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증인으로 나와 수첩에 합병이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종범 수첩에 합병 지시가 담겼다는 특검의 주장을 작성자가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또 승계 문제가 기재된 대통령 말씀 자료 역시 작성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나 안전수석 개입이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료를 작성한 윤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그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지시 없이 스스로 작성했으며 당시 보도를 보고 이 부회장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쓴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열린 36번의 공판 과정에서 특검이 신청한 44명의 증인 입에서는 결정적이라고 할 만한 증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중순까지 특검 측 증인신문을 마치고 이후 삼성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도심 번화가 곳곳에 입장료만 내면 룰렛과 바카라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카지노 술집들이 성업 중입니다. 엄연한 불법 영업인데다 이용객들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앞의 한 술집. 여느 술집과는 달리 카지노 테이블이 놓여 있고 손님들이 룰렛이나 블랙잭,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에 열중입니다. 입장료 10,000원씩 있어요. 한반집하고 맥주 한 잔을 서비스로 주세요. 돈을 내면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는 칩으로 바꿔주고 술과 안주도 칩으로 계산할 수 있어 도박장처럼 운영됩니다. 한 여 종업원은 국내 유명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했다고 소개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수십만 원의 판돈이 오가기도 합니다. 처음에 얼마를 시작하셨어요? 방송 다시 와서는 40만 원. 술을 이만큼 드신 다음에 그걸로 계속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행성 조장 우려 때문에 카지노 술집은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올해만 전국의 카지노 술집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점업주는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막아야 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인데 단속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대가 급격히 변화되고 신변종 업소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경찰은 카지노 술집 이용객들도 자칫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경북 울진의 한 야산에 지름 50m짜리 초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등산로까지 사라져버렸는데 추가 붕괴가 생기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산등성이 1.2km가량에 갈라졌던 울진 남수산. 추가 붕괴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시를 지나 5분가량 산 위로 오르니 산이 갑자기 푹 꺼져버린 함몰 현장이 나타납니다. 지름이 약 50m에 깊이도 30m에 달합니다. 천둥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둥 소리는 꽝꽝꽝꽝꽝 이래 나가는데 이거는 두 번 꽝꽝 천둥 소리가 아니었었어요. 무너지는 소리. 이곳은 원래 산 위로 이어지는 길이었지만 땅이 함몰되면서 이렇게 낭떠러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무너진 한쪽이 깊은 지하 동굴과 연결됩니다. 이 동굴이 석회광산의 갱도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산이 함몰된 8곳의 위치가 석회석을 파낸 갱도의 위치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지난해 붕괴 사고 후 정부 조사단은 갱도에 추가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지만 정반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2달 전만 해도 안전진단 보고서에 담당하더라고 이렇게 나온 지질이에요. 근데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대규모 함몰이 무너진 거는 이거 조사 보고서가 허위고 날조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광산에서 3억 원을 내 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이른바 셀프 안전진단 결과는 무효라며 추가 안전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매우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미국은 강력한 대북 압박책을 제안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또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아주 나쁜 행동을 했다면서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reat from North Korea, and that's what it is. It's a threat, and we will confront it very strongly. 또 모든 국가는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수단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One of our capabilities lies with our considerable military forces. We will use them if we must. 그러나 중국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军事手段不应成为解决半岛问题的选项. 러시아 역시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국을 거들었고 이에 미국은 교역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연간 400조 원의 흑자를 보고 있는 미국 시장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하라며 중국을 압박한 겁니다. 결국 추가 대북 제재의 향방을 결정짓는 건 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미중 또는 미러 정상회담이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을 ICBM급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ICBM이면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 탄도 부분이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야 하는데요. 윤지훈 기자입니다. 대형 구축함에서 발사된 유도탄이 뱅음과 함께 하늘로 치솟습니다. 자체 레이더를 갖춘 대함 공격형 순항미사일 하푼입니다. 인근 호위함에선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함 유도탄 해성-1이 발사되고 하늘에선 긴급 출동한 전투기들이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적외선 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투하합니다. 해공군 합동 실사격 훈련으로 북한의 ICBM 도발에 맞서 한미 탄도미사일 합동훈련에 이은 두 번째 군사적 대응 조치입니다. 이번 훈련엔 3,200톤급 구축함 양만추남 등 함정 15척과 P-3 해상 초계기 등이 투입됐고 공군에선 FA-50, KF-16 등 고성능 전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우리 해군과 공군 전력을 이용해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킬체인 훈련으로 유사시에는 적 핵심 시설 등에 대한 타격도 가능합니다. 앞서 한미 양국군은 어제 현무-2A 미사일 등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레드라인, 즉 한계점을 넘어설 경우 우리군 단독으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과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지칭한 뒤 트럼프 승인을 받아 연합훈련이란 가소로운 군사적 객기까지 부리며 돌아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어제 북한군 지휘소를 타격하고 평양이 불타는 가상 영상을 공개했었죠. 알고 보니 타격 목표로 보여준 곳이 어처구니 없게도 뜨개질하는 공예 시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양시 지도에 표시 ICBM을 막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사드가 ICBM을 직접 요격할 수는 없지만 신속한 탐지와 정보 제공으로 요격을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드 포대 내 X밴드 레이더는 미군의 이지스함의 입체 좌표를 전달해 SM-3 함대공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SM-3가 요격에 실패해도 중간 단계에선 GBI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선 미 본토에 배치된 사드가 각각 요격할 수 있도록 긴밀히 연동돼 있습니다. 반드시 빨리 전력을 배치해서 운영이 돼야 될 필수적인 방어무기 체계라고 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한 뒤 선제 공격하는 킬체인을 비롯해 한반도 지형에 맞게 구축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KMPR 등 오는 2020년대 초까지 완성될 이른바 삼축 체계도 북한 ICBM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게 군 당국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발끈한 국민의당은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단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또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이어 국민의당이 이를 저지를 때는 조직적으로 하더니 끝나니까 당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한다면서 검찰 수사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있으면서 검찰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발끈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이 대기권 재진입체가 화성 14형에 탑재돼 있던 걸로 확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ICBM급 신형 미사일. 미 국방부가 북한이 시험 발사한 화성 14형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또 미사일 끝부분에 대기권 재진입체가 탑재돼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을 분명히 지켜보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평상형 트럭에 미사일을 실어 평북 방현 일대 공군기지로 옮겼지만 그 트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의 제한적 위협에 맞서는 미국의 방어 능력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가상의 북한 ICBM 격추 시험에 성공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폭스뉴스는 미 국방부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 북한의 ICBM 격추를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격추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American intelligence experts were watching as North Korea prepared for that missile launch, watching real time. CNN은 1차 추진체 위에 부착된 2차 추진체가 기술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이번 북한 ICBM 시험 발사의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발표 내용은 북한의 주장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미국 내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우리 군은 동해상에서 이틀째 해군, 공군의 전략미사일을 동원한 합동 실사격 훈련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에 맞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까지 집중 실시했습니다. 북한군 지휘부인 인민무력성 지휘소를 우리 군이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로 정밀 타격합니다. 이어진 대량 보복 공격으로 평양 김일성 광장은 금세 불길에 휩싸입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맞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아 국방부가 어제 배포한 영상으로 인민무력성 지휘소의 위치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가 표시한 곳을 실제 지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가리킨 곳은 인민무력성 지휘소가 아닌 평양수해연구소, 평양시 보통강구역 105층 류경호텔 앞에 있는 공예미술 창작기관으로 주로 자수와 뜨개질 기술을 연마하는 곳입니다. 수해를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 소중히 품어와나 발전시켜 나아가려는 숭고한 애국의 의지였습니다. 실제 인민무력성 등 북한 지휘부 청사는 북서쪽으로 2.6km 떨어진 서성구역 긴제동과 석봉동 구역에 자리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강한 경고를 주기 위한 거라면 정확한 정보를 통해 북한에 확실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ICBM을 발사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한 영상으로 정확한 위치는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위협이 커지면서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ICBM에는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구경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군의 한반도 개입 의지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미 본토 타격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ICBM을 주한미군의 사드로는 요격이 어렵습니다. 지금 계획이 헝클어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드라는 무기 체계 자체가